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거의 뭐 국민적 공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투기 의혹이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하더라도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구자령 변호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이게 지금 LH 전현직 직원이 그 3기 신도시 토지 100억 원어치. 근데 58억 원이 대출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뭐 나무도 심었다고 하고. 예. 근데 영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 보니까. 영끌이라는 거 원래 이 젊은 층에서 뭐 이를테면 뭐 부동산 내집 마련할 때. 내집 마련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주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의 사례에도 등장해가지고 아이러니한데. 예. 그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허위 농업계획서까지 제출해가지고 농업인 자격을 허위 취득해서 농협 대출 받고 이때 이 대출 한도를 정말 맥시멈까지 채워가지고 영끌을 받고 또 단독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지분으로 샀고 근데 또 이렇게 산 게 맹지더라. 이게 지금 모두 사전 정보 없이 가능했을까 싶은 의혹이 대부분 제기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정말 이분들이 그 의혹을 받는 분들이 LH 직원이 아니라면 이런 수법들은 다 전문가들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생각하기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LH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 공분이 3기 신도시 계획 철회를 바라는 국민 청원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이것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들리던데, 뭐 이게 진정한 신의 직장이다. 요즘 부동산. 예, 맞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재테크까지 하고 정보도 얻으니까 LH가 진정한 신의 직장이었다.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LH 어찌 보면 뭐 일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전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참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할 말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선량한 직원들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선량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발본색원 반드시 필요하다. 예. 네. 근데 사실 이 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사실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경에 YTN 보도 때문에 한번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3기 신도시에 도면이 유출돼가지고 문제됐었습니다. 근데 LH가 전혀 이런 거 몰랐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하고 국회 조사 거쳐보니까 이미 5개월 전부터 유출됐는데도 LH에서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던 게 밝혀졌는데 그때도 그 직원 유출한 게 밝혀졌는데도 형사처벌받지 않고 솜방망이 징계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솜방망이 징계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게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많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행법상 뭐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처벌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되고 이 농민 자격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 심사에서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렇게 이제 부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투기 관련 조항 보면은 그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나 비밀 이용해 가지고서 이런 거래하는 것이 모두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처벌 규정은 그 부패방지법이랑 공공주택특별법에만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처벌 자체가 그 세 개 법 중에서 두 개만 규정돼 있다.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은 이제 의무사항은 있지만 처벌 없죠. 규정은 없고 두 법은 있는데 그 형량 보면은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 지구 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할 경우에 이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처벌 규정이요. 이것도 사실 미흡하다. 또, 사실 수사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수사해서 이제 기소할 때에도 이거 뭐 혐의 입증 자체가 또 사실은 또 범위가 매우 좁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마련은 돼 있는데 그 규정이 적용되는 허들이 높아서 좀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패방지법 경우를 보면은 그 이용한 정보가 비밀일 경우에 이 비밀성이 전제될 때에만 처벌 여부를 따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성이라는 게 범죄 성립 인정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비밀성 요구하는 범죄들이 이 비밀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서 무죄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이 아니다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모든 거죠? 사실관계가 다 인정됐는데 비밀이 아니라서 무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에는 비밀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다. 이런 점을 파고들면 또 무죄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LH 그 직원들이 대부분 뭐 보상 그 파트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또 파고들면은 이것도 무죄 나는 거 아니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처벌 못지않게요. 자, 이렇게 투기해서 벌어들인 그 차익, 시세 차익이요. 네. 이거 박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리적으로 가능은 한데 이것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부패방지법 경우에는 몰수 추징에 대한 필요적 선고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방지법 비밀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부패방지법을 빠져나가면 몰수 추징까지 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도 완화된 개념인 정보에 대해서는 돼 있지만 또 이게 업무 관련성 때문에 빠져나가면 또 몰수 추징까지 안 가고 또 공공주택특별법 처벌 조항이 2019년 4월경에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된 행위가 2018년 정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정이 될 테지만 이게 또 시점 때문에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수 추징이 일반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또 꼼꼼하게 붙여줘야지 이제 몰수 추징까지 가게 되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아주 이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유죄다 그래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형사처벌의 몰수 추징 규정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맡겨놓으면은 이 형사처벌 유무죄는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또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그러면은 무죄가 되면서 몰수 추징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몰수 추징은 무조건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로어 나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 규정으로만 맡겨두기에는 지금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법은 있으나 뭐 이른바 유명무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형사적인 거에만 맡겨놓는 것은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처벌도 사실은 힘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죄 입증도 힘들고. 부당이득 환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렵고 그래요. 그럼 입법 보완을 지금 정치권에서 한다고는 합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 부정한 행위를 걸러내는 그물이 촘촘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반성적 고려가 있어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으로 개발사업 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 재산 변동을 관리 감독하고. 투기로 밝혀질 경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기로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업무 관련 정보의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정되기가 좀 이제 더 유용하게 이렇게 좀 바꾸겠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이게 좀 먼저 도입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식 투자가 아예 금지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사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만 거래하고 또 그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나 그 스포츠 게임의 구단, 뭐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부동산 이 정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좀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그 거래 액수라든지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쪽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투기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고.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진작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이런 이유가요. 또 뭐 개인 사이에 했던 사적 거래, 뭐 이것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이제 그 조화점을 찾는 거에 대한 모색도 이제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도입되는 내용, 언급되는 내용들은 위헌성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도 정당하고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거래에 관련돼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폭넓은 제재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분야에 따른 비교를 했을 때도 형평성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나 이제 공공기관 직원이 이렇게 이제 근거 찾아보면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매년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 과거에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밝혀지는데도 이제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선례들도 있으니까 이 범위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이제 합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